요즘은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언제 나오니? 마지막에 야 그 사람 다 살아나니? 안녕하세요, 놀센 아라입니다. 놀센들 안녕. 여러분 공식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새해 들어서 첫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북한에 있을 때 드라마를 몰래 봤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북한 사람들이 몰래 보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또 그 와중에 목숨 걸고 본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꽃보다 남자. 이런 걸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만나러 가시죠. 북한에서는 조선중앙TV에서 많이들 보죠. 조선중앙TV가 이제 북한의 그 독보적인 채널이고 넘버왕 채널이기도 하지만, 평양 쪽에서는 만수대 통로와 용남산 채널 3개의 통로를 볼 수 있고, 지금은 지방도 2개의 채널을 하나 더 볼 수 있더라고요. 북한도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뭐 외국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북한은 하루 종일 24시간 TV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요일 같은 날은 12시부터 TV를 보내주고요. 평일 같은 때는 오후 3시인가 2시인가부터 TV를 줘요.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를 방영을 할지 밤 자정 12시까지 TV 순서가 쭉쭉쭉 나와요. 당연히 이제 뭐 김일성 어디 시찰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또 노래가 삽입이 되고,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좀 그 시기와 때를 맞춰가지고 그동안 제작해뒀던 드라마나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돌려 방송을 하죠. 오늘이 만약에 김일성의 생일이다 이러면 김일성 생일에 맞게 민족의 태양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방영해줍니다. 하루에 1개씩. 러시아나 중국, 근데 중국도 좀 요즘 중국 말고 그 옛날에 공산당 중국 있잖아요. 모택동이 있고, 러시아 영화도 레닌 나오는 막 그런 거 그때 시대 있잖아요. 총 들고 막 군사들 나오는. 근데 그때 시대 영화는 합법적으로 틀어져요. 하지만 최근 거는 보면 이제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지금의 삶을 있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꽃보다 남자였죠. 저는 진짜 살아생전에 이민호 한 번 만나는 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잘생기고 멋있어가지고 나 저 사람 꼭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 탈북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그런 분들한테 제2의 삶을 있게 했으니까. 이런 드라마를 보면 저희는 총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보는 이유는 북한에서 정말 볼 거 없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치면 삶에 나은 게 없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DVDR로 많이들 봤어요. 근데 DVDR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오면 김치 우에 숨긴다던가 이불 장롱 밑에 숨긴다거나 아니면 불태워버린다거나 아궁이에,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 크다 보니까 부피가. 그 뒤에 나왔던 게 USB였죠. USB는 그래도 숨기기가 쉬웠잖아요. 뭐 신발 안이라든지 옷 주머니 안에도 넣을 수 있는. 그 뒤로 저는 이제 SD 카드 시절이었죠. SD 카드 같은 경우는 정말 놀라운 게, 단속원이 오면 저는 입안에다 넣고 안녕하십니까 진짜 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왜냐면 SD 카드는 정말 작거든요. 딱 그 두 번째 손가락 딱 요만해요. 마디가. 휴대폰에 SD 카드가 들어가거든요. 거기 이제 넣고 드라마를 저는 몰래 시청하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콧구멍에 넣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콧구멍이 큰 친구들은 진짜 이게 당연히 들어가고 남아요.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근데 들어갈 것 같아요. 구매하는 구입처가 장마당에 가서 구입을 해요. 밀수로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장마당에서 유통을 시키는 건데, 가전제품 파는 거기에 보면 이모님들이 쫙 서 있어요. 거기 가서 귀뜸으로 몰래 말해요. 이모 오늘 그 뭐 남조선 드라마 뭐 있다던데 혹시 새로 나온 거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USB에 무조건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최근에 북한에도 암호를 설정해두면 USB를 못 본대요. 검열한 사람도. 단속을 와도 이 USB를 이제 암호를 설정해두면 이 USB 안에 아무것도 없게 나온대요. 검열원들이 왔을 때 이 USB를 꽂았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온대요. 근데 이게 몇 번 이렇게 꽂으면 다시 나오는 USB가 북한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 같은데 근데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이니까 액정이 크기도 하고, 요즘은 TV가 나오는데 액정 TV라고 해가지고 얇은 TV라서 거기에 USB를 꽂을 수가 있어요. USB를 꽂아가지고 그 TV 하나면 정말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검열원들이 오면 한 명이 안 와요. 한 2~3명씩 이제 문 두드려가지고 쳐들어와요. 근데 무조건 열어줘야죠. 왜냐면 사람이 있는 걸 다 아니까. 열어주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딱 보는 거죠. 이제 TV 탁부터. 거기 이제 뭘 흔적이 있는지 거기도 보고, 옛날에
CDR로 보고 이런 시절에는 전기를 주면 CDR이 물려 있잖아요. 보다가 전기를 가져가요. 그럼 CDR 못 뽑잖아요. 그때 검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카드로 그 CDR판 밑을 이렇게 긁으면 CDR판이 나와요. 전기가 가도 그렇게 뽑았어요, 저희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좀 그런 낌새가 있잖아요. 보다만 낌새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보거나 아니면 옆집 신고를 듣고 많이들 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못 잡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잖아요. USB라든지 SD카드는 어디다 어떻게 숨길지 몰라요. 증거가 없으면 못 봅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영화를 보고 그런 걸 따라했다가 야 그래 그거 어디서 봤니? 어디서 봤니? 이렇게 출처를 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카트수색 이런 거 와서는 못 잡아요. 이제 검열을 왔어요, 저희 집에. 근데 얼굴 되게 낯익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양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아니 이러면 저 주양이 친구인데요. 네, 학급 친구 아빠가 검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흐지부지하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학급이 이제 예술학교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15명이 정원이었는데 학급에 그 친구 중 한 명의 아빠였으니까 제가 그 집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정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일화가 있는 게 아빠가 단속해온 그런 USB를 통해서 남조선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친구예요. 저희랑 전화할 때 북한 말을 안 해요. 말을 해도 친구야 뭐해? 막 이렇게 해요. 진짜 전화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말을 그 친구한테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단속해온 USB를 저희한테 야 보라고 하나씩 나눠줘요. 제가 했을 때는 꽃보다 남자랑 중국에서 방영된 건데 박해진의 결혼 이야기 한글로 검색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핫했는데 정다다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쇼컷이라고 나왔는데 그 머리가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쇼컷이 이렇게 쇼컷이 아니라 이 옆에서부터 이렇게 쇼컷이에요. 그거 따라해가지고 한국 갔을 때 머리 겁나 짧았잖아요, 진짜로. 그걸 여자애들이 다 따라하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하면 잡히거든요, 북한은. 진짜 한 6대4까지 가르마를 허용해주지 이렇게까지는 안 허용해줘요. 밖에 나갈 때는 이 머리를 올려서 핀을 꽂고 나가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 내려요. 이렇게 다. 요즘은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오징어 게임. 북한에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오징어 게임을 본 청진의 고등학교 학생을 7명을 잡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고향 청진이잖아요. 저희 또 청진하면 또 이제 그 자본주의 한류물이 엄청 묻어있는 곳이니까 그 친구들이 벌써 오징어 게임을 봤고 요즘 들은 이야기인데 막 그 탈북민들이 이제 가족들이랑 전화하잖아요. 야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언제 나오니? 마지막에 야 그 사람 다 살아나니? 막 이렇게 사람들 뒤에 이야기가 궁금해서 가족의 안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한국의 드라마가 궁금해서 목소리 들었으니까 어쨌든 가족은 잘 있는 거니까 뒤 이야기를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걸려서 잡혀가는 경우에는 정말 엄중한 경우에는 총살을 당하고 정말 간대한 경우에는 조금 그냥 뭐 옥살이를 하다가 감방살이 그냥 한 10년? 그 북한에서 법이 좀 바뀌었는데 2020년도에 이제 한류 법이 바뀌었거든요. 한류 두 편만 봐도 이제 노동교화형 10년에 처한다고. 드라마 2개 보고 10년 동안 감방살이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만큼 엄중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 그 어릴 때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도 되게 잡혀간 사람들도 되게 많고 저희 학교 언니 같은 경우에도 걸려가지고 자살한 경우도 있었어요. 드라마에 단계가 있어요. 조금 기본 맛부터 시작하는데 기본 맛인 경우에는 그냥 한국의 그냥 일반 1일 드라마 정도 그 정도는 그냥 뭐 감옥살이 하다면 끝나는데 아니면 진짜 오징어 게임 정도다 이러면 처형이거든요. 그냥 거기에 걸리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또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되게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막 이제 뭐 명품 뭐 재벌가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데 가서 그냥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 되게 내 집이라면 얼마 좋겠니? 되게 순수하고 그냥 소박한 생각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말이에요. 야 그냥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배 똥똥이 하루 먹다가 살다 죽으면 좋겠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뭐 하루 세끼 밥이라도 마음껏 먹어보고 싶다. 아니면 저처럼 자유를 갈망해서 저런 옷들과 꾸밈을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 이래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랑의 불시착도 정말 좋아할 것 같고요.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 저 펜트하우스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뭔가 펜트하우스는 진짜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북한의 서민들은 거의 구경도 그냥 살아생전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집이잖아요. 정말 엄청난 그런 고가의 드레스나 고가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보면서 북한의 또 부유층은 또 인테리어를 따라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에서 몰래 드라마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북한 사람들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잡혀갈 각오를 하면서까지 보는 이유가 우리들한테는 그 햇빛이 없잖아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유일하게 한류가 햇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